예, 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 방송의 김성민입니다. 오늘 우리 물간지선 정광성 기자님과 함께 또 북한 관련, 탈북자 관련 뉴스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양심적으로 좀 그렇긴 한데 또 한경이 한경이니까 이해해 주시려고 봅니다. 우리 정광성 기자님이 북한 관련 특히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우리 그 청취자분들도 잘 알리라고 봅니다. 이번에 지난달 16일 날에 있었죠. 그 북한 주민이 한국으로 넘어왔다. 그런데 CCTV 화면에 10번이나 포착됐는데 네. 우리 국방부가 국군이 잘 포착을 못하고 네네. 한국까지 들어오도록 뭐 이런 관련 이야기들을 쭉 있는데 우리 간단한 개요에 대해서 한번 좀 먼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2월 16일이었죠. 이제 북한 남성이 강원도 고성의 그 통일전망대라고 있는데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제 그쪽 인근 해안으로 올라오면서 당시 이제 CCTV에 10차례나 포착됐는데 군은 이를 8차례 놓친 것을 확인돼서 이제 문제가 이제 되고 있는데요. 또 군은 또 이 남성이 올라온 이제 그 해안으로 올라온 뒤에 민통선을 통해서 그 소초에서 식별될 때까지 이제 3시간 동안이나 무르고 있었고 이제 상부의 보고도 30분이나 뒤에 보고를 해서 또 이게 큰 지금 경계 실패, 군의 이제 기강 회의 뭐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10차례나 포착됐는데 네. 못 잡았다고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네. 그 해안으로 올라와서 이제 이 남성이 올라와서 이제 그 민통선, 민간 인통제선이라고 예, 예, 그러는데 민통선을 벗어나서 그 밖에까지 민간 마을까지 예, 가기까지 CCTV가 10차례나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포착을 못했다는 거죠. 아무튼 난 그게 이해 안 된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 후에 자료적으로 나왔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제 그게? 후에 이제 이 사람이 나와서 어떤 경로로 왔냐라고 이제 따졌을 때 그 경로 따라 CCTV 패스를 돌려보니까 그때서야 이 사람이 가는 걸 보였고 그때 그 당시에는 군 경비를 소홀했다는 거죠. 이제 뭐 잤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지 못했다는 자체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한번 짚어보기로 예. 합시다. 저도 뭐 북한에서 이제 해안경비 부대에서 이제 10년 사병 생활을 했어요. 아, 예. 그래서 뭐 10년 동안 이제 모구리 북한에서는 이제 해안으로 들어오는 거 다 모구리 옛날처럼 생각을 그렇죠. 하고 예. 모구리가 들어온다 하면서 모구리를 철저히 뭐 단속해야 된다. 그런데 북한군은 그 모구리에 대해서 단속에 대한 개념이 아주 명확해요. 예. 쏘게 돼 있어요. 그렇지 무조건. 예, 섰하고 섰쏜다. 네. 세 번쯤을 발사하게 됐는데 네. 제가 해안가에서 이제 근무를 해보니까 아주 조용한 날이 별로 없어요. 네. 파도 치고 파도 치고, 바람 네. 불고 그래서 섰쏜다가 들리지도 않을 거예요. 아마 바닷가에 있는 그렇죠. 사람한테. 네. 그 형식적으로 그렇게 3번, 2번을 이제 조치시키고 뭐 방아쇠를 당기게 네. 됐는데 네. 한국군에는 아마 그런 게 없는 모양이죠. 안 와요, 있죠.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잘은 모릅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발견을 했다라는 거는 자체는 이게 이 사람이 합동참모본부가 이제 23일 이제 현장 조사를 하면서 발표를 한 내용 보면 16일 오전 1시 5분쯤에 이 사람이 잠수복을 입은 채로 잠수복을 입고 이제 그렇죠. 해서 이제 잠수복 입은 채로 통일전망대 그 해안을 올라와서 철책선 통과해서 잠수복 다 벗고 그 민통선 안에까지 들어와서 그 걸쳐서 이쪽을 그 수로를 통해서 밖으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거 CCTV를 처음에 포착됐을 때 포착을 했으면 만약에 가서 뭐 뭐 이렇게 경고 사격을 한다던가 뭐 직접적인 사격을 한다던가 했을 텐데 이걸 놓친다 보니까 이게 CCTV 놓친 상태가 이제 민가까지 다 들어간 상태고 산 쪽에서 물론 잡히긴 했지만 그 산이라는 자체가 저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이쪽은 군 초소가 있고 이쪽이 민간 마을이고 중간에 이런 야산 같은 데서 잡혔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들어오고 나서 비상이 걸려가지고 찾게 된 거죠.
찾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야산에서 찾은 건데, 만약에 그 남성이 이제 해안을 올라오는 거를 목격하고 저거 했다면, 뭐, 사격을 했다던가, 아니면, 근데 사격까지는 안 하면 이제 생포가 원칙인 거예요. 그럴 거예요. 예. 한국군은 아마 시스템이 좀 다를 거예요. 생포가- 북한은 한국군처럼 이제 소위 과학화된 첫 경기 공무를 안 써요. 예. 사람이 직접 나가서 해안가에 네.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군은 포착이 되면 네. 생포를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단속을 하게 돼 있는데 네. 그 10개의 처소에 한 개 처소에 몇 명씩 근무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10개 처소가 쭉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10개 초소라기보다는 10개 시스템이 간 거죠. 시스템이. 근데 그 뭐 그러니까 CCTV 폐쇄로, 경계형 폐쇄로 이제 CCTV라고 하는데, 그거를 분명 그거를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제 그 밖에 초소에 또 근무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람이 해안으로 들어가서, 저기 폐쇄, 처소를 초소를 통과해서 예. 이제 들어온 거죠. 예.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일 나죠. 이렇게 되면 네. 정말 그렇죠. 큰일 나는데 한국군은 그런 처서 경계 근무 나간 분들이 네. 뭐 절았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여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대책이 강구돼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이 친구가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삐떠라고 불죠. 이렇게 철조망 옆에 이제 배수로로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물론 해안과 이제 육지 사이에 철책선이 다 있잖아요. 네, 네, 이제 민간인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이제 작전상 이렇게 민통선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이제 못 들어가서 철책선을 만드는데, 그 밑에 배수로가 있습니다. 네. 물이 흘러들어가게, 바다로 흘러들어가게 해서 했는데, 그 배수로로 이제 통과한 거죠. 그 배수로가 참 웃기는 게, 지난해였죠. 이렇게 여기 탈북 남성이 네. 배수로를 통해서 다시 월북하는 그런 사건이 강화도. 있었는데, 강화도로 넘어갔었는데, 이번에는 또 배수로 타고 들어온 사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군이 조사했는데, 여러 개의 배수로가 있었는데, 다른 거는 다 이제 철책 그런 경계망이 있었는데, 그 배수로 하나만 없었다는 거죠. 그게 노화돼서 그 앞에 이제 지뢰를 묻어놨는데, 지뢰를 묻어놔서니까 노화돼서 지뢰를 묻어놨구나. 예, 지뢰를 묻어놨는데 불구하고 안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노화돼서 거의 없다시피 하다 보니까, 근데 설마 지뢰가 있는 곳으로 들어오겠냐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들어오게 된 거죠, 이 남성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탈북자가 한 번 갔어요. 네. 그런 배수로를 통해서. 그렇죠. 예. 그러면 쫙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점검을 하고. 그걸 다 점검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점검 안 했다는 얘기죠. 예. 뭐 크기도 얼마 크지 않던데 그걸 못 그쵸? 막나요? 네. 참, 뭐 이해가 안 되네요. 자, 어쨌든 그래서 들어왔어요. 네네. 들어와서부터 이제 또 문제가 생기던데, 네. 신원식 장군은 이런 얘기를 하셨죠, 국회에서.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 왔을 때 네. 군을 피한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탈북자들이 이야기가 분분해요. 네. 북한 주민들 속에서 지금 네. 한국에 오면 군과 경찰이 잡아서 눈싸매고 포박에서 북한으로 돌려보낸다. 돌려보낸다. 네. 네, 그 얘기 때문에. 이게 아주 팽비하게 퍼졌대요. 그렇죠. 여기에 네. 대해서 혹시 들은 바가 있나요? 일단은 들은 바에 대해서는 없는데, 이제 저 같더라도 무조건 할 겁니다. 왜냐면, 지난해 이제 넘어왔다가, 네. 거의 솔직히 반강제적으로 이제 눈까지 싸면서 이제 판문점으로 돌려보낸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당연히 돌아가서 이제 그게 그냥 죽는 거죠. 목숨을 이제 잃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려보냈다 보니까, 이게 탈북을 해서 이제 남한에서 살기 위해서 왔는데, 다시 다시 잡아가지고 얘는 아니다라고 이제 그냥 떠밀어낸 사람이다. 그리고 그 기순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이제 그냥 자기들끼리의 말을 맞춰가지고 다시 해서 북한을 돌려보낸. 제가 들은 바로는요, 이 북한 주민들이 대한민국 소위 청와대, 네. 그리고 국정원, 네. 뭐 여러 부처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잘 몰라요. 북한 당국은 지금 뭐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네. 남조선에 가면 봐라. 네. 국군과 경찰이 잡아다가 우리한테 돌려보낸다. 돌려보낸다. 이걸 지금 완전히 광범위하게 선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북한 사람들이 와, 저 군대 피해야 된다 무조건. 네. 차라리 가서 민간인한 데 가서 나 왔수다 하고 항복하는 게 낫지. 네. 이게 지금 한국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의 선전의 효과와 네.
그 선전이 미치는 영향을 정말 잘 몰라요. 이 정도로만 한마디 하고 강연만 해도 북한 사람들 일단 한국에 오기 꺼려하죠. 정말 꺼릴 그렇죠. 거고요. 예.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친구처럼 이제 준비해서 왔잖아요. 네. 잠수포까지 했으면 예. 완전 준비한 거예요. 그렇죠. 어리발까지 했으면 준비해 가지고 오는 경우에 가서 무조건 군대는 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피해서 왔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 군에서 네. 처벌 22사단장을 버직 해임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일단 그 사단장에 대해서 보직을 해임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또 문제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단 자체가 군단 자체가 지난해 이제 그 노쿠기슨 네, 또 이제 네, 그렇죠. 네. 그 관련 부대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관련 부대에서 그때보다 이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상태고 이에 대해서 이제 그 더 위 사람이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요. 네. 그 22사단 하면 네. 제가 그 지역에 강연도 많이 다녔었는데 네. 그 군에서 혹은 이제 그 해상으로 오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 지역을 통과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걸 통과하는데 그 지역 경계에 대한 사실 책임은 사단장한테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렇다고 또 사병들한테 있는 것만도 아니고요. 그렇죠. 물론 지휘관도 책임져야 되고 군무 당사자도 책임이 있겠지만 이 한국군 이 군인들이 얘기하잖아요. 저도 뉴스를 보니까 군인들이 경비 환경이 네. 경계 근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그 환경이 열악하다는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우리가 나가서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자요. 그렇죠. 내가 사병생활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네. 그 근무하기 전에 쉬우고 네. 그런 조건들이 네모 규정에 딱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네. 일단 가서 잘 수밖에 없어요. 저 그 해양경비 나갈 때 네. 소매투 해양경비들한테는 개털 슈버라고 해가지고 개털 안 닿을 때 그걸 줘요. 네. 그것만 입고 나가는 게 아니라요. 가마니에다가 네. 돌을 달고 가지고 불돌 서너 개를 들고 나가요. 그래서 발에다 깔고 그리고 엉덩이에다 주변에 깔고 네. 그 뒤집어 쓰고 자요. 나가서부터 들을 때까지 자요. 이건 정말 지금도 북한 군인들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한국 군인들은 뭐 처서에서 앉아서 컴퓨터 보고 있겠지만 네. 더 절리는 환경이죠. 그렇죠. 국군의 뭐 병력 감축한다 뭘한다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서해 남선 좌파 정권에서 네. 군의 역량을 축소시킨 것 같은데 네네. 경계에 할 그 군무병들이 수가 많지 않거나 네. 아무리 과학적 장비 시스템에도 네. 그 앉아 지키는 사람이 근무 환경이 열악하면 잘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자지 않으면 10개나 되는 단어 단어 쓸 수는 없죠. 말도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사실 그 정부에 있다. 네. 대한민국 정부에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말씀이 맞는 게 이게 한두 번이면 또 모르겠는데 올 때마다 지금 그걸 그렇죠. 놓치고 있는 거죠. 예. 저번에 지난해 그 두 명이 왔을 때도 다 들어와서 이제 알았고 놓고 계신 때도 다 들어와서 이제 그 사람이 찾아갔고 일부러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로 다 들어온 거 CCTV 이렇게 통과한 거에도 못 잡고 있고 근데 이렇게 되게 되면 솔직히 군의 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정부의 문제도 있는데 그거를 그냥 해당 부대 사단장, 여단장 보니까 상황 감시병 등에서 18명을 인사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인사 조치에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솔직히 이 사람 중에 한 명이 들어와서 문제가 안 되는 거지. 만약 이게 분대국, 소대국에 북한 간첩들이 끔찍하죠. 들어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진짜 이거는 큰 문제거든요. 들어왔는데 그걸 놓쳤다.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는 정말 문제라고 봐요. 저는 뉴스를 통해서 정말 뭐 중국을 통해서 오는 사람들은 어차피 네. 정부의 소위 시스템, 그 네. 관리 속에서 들어오게 되지만 네. 뭐 강으로 오든 바다로 임진강을 넘어오든 바다로 오든 네. 초직선을 넘어오든 진짜 제대로 관리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네. 한 개의 분대, 뭐 서대 가량의 정말 간첩이다. 네. 무장공비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을 늘 해옵니다. 한국에 와서부터 네. 야, 이 대한민국 국군 뭐 강하다.
뭐 과학적이다, 뭐 다 알아요, 제가 다 아는데 네. 정말 이거 이렇게 많은 그 기순자들을 탈북자들을 넣치운 대한민국 국군 정말 제 기능을 할까? 그 이 군의 기능을 약화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소위 그 군의 민주화를 얘기하면서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소위 한국 좌파 정권 네. 이런 사람들이 그 책임이 크다고 봐요. 그리고 뭐 대책이라는 게 있어야 되겠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대책 사단장 처벌 주고 그게 말이 안 군단장 못 주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혹시 우리 정광성 기자로서 네.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뭐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전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배수로 같은 경우. 예. 지금 이게 어느 구멍에서 어떻게 또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또 어디 저기 배수로나 어디 그 철책성이 무너져서 거기서 또 들어올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제 가장 큰 문제는 큰 문제는 물론 그 저기 해당 저 부대의 뭐 그 근무 장교들이나 군 병사들이나 그 위에 저기 뭐 간부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이게 저 지난해 간 거를 또 그것도 그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점검 안 했다는 게 더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점검을 전수조사나 점검을 해야 전체적으로 저기 뭐 그 돈은 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그 전체 그 철책선이나 이런 걸 좀 전수조사나 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근무 환경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예. 말인데 사실 군인들의 내가 아주 어려운 말을 하는데 대한민국 군인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각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네. 10개 화면을 넣치도록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어 각성해야 되고 이런 군인들이 충분한 휴식과 근무 환경, 인원 보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 군인들이 나가서 정말 군무에 열중할 수 있도록 그렇죠. 네. 그런 환경도 우리 군에서 맞아요. 보장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끝으로요. 그 에필로그인데 이번에 이 양반이 들어왔을 때 간첩이다 이런 말이 엄청나게 났어요. 그렇죠. 이게 네. 겨울에 6시간 동안 겨울바다 헤엄쳐서 상상되냐 올 수 뭐 있다. 이런 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그 사람이 그 잠수복을 입고 이제 왔다고 하는데, 뭐 잠수복도 여러 가지 잠수복이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머구리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큰 모자 같은 거 쓰고 이제 작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었던 거고. 그러면 잠수복을 입고 오는데, 그 잠수복을 입고 과연 겨울 바다를, 그것도 밤에 다 해지고 나서 정말 영하로 떨어지는 그 바다로 6시간을 헤엄쳐 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서 그래서 북한에서 저 바닷가 쪽에서 일을 하던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있죠. 예, 과연 이게 가능하냐? 예, 6시간 가능하냐? 근데 낮에는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낮에는 그 안에다 이제 소못 같은 거 있고 이제 든든하게 있고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그 사람들은 한두 시간 작업하고 나와서 다시 몸 좀 놓여서 다시 들어가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작업하는데 물론 6시간까지 가능하답니다. 왜냐하면 안에 다 입고 들어가면. 근데 이게 낮과 또 밤의 문제는 또 다르다는 거죠. 낮에는 그래도 해가 떠 있다 보니까 기온이 올라가는 거고,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밤엔 새벽 이 사람이 오는 시간대는 당연히 이제 그 기온이 떨어지고, 어디입니까? 동해바다입니다. 또 그 서해바다, 남해바다도 아니고 동해바다, 그렇게 춥다는 동해바다인데, 과연 그곳으로 이제 6시간을 헤엄쳐서 왔다. 그것도 좀 저는 믿어요. 그래요? 네. 저는 네. 우리 탈북자들이 그러니까 네. 그 일각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미국의 네네. 뭐 해군 정사자들 네. 그리고 한국의 UDT나 네. 이런 특수부대 이런 사람들의 기준치가 있대요. 겨울 바다에서 몇 시간. 네네. 근데 우리 탈북자들은요 사실 죽기를 각오하고 탈북하잖아요. 그렇죠. 네. 죽기를 각오한다. 네. 뭐 저 같은 경우에 뭐 잡혀갔다가 네. 기차에서 뛰어내리고 뭐 이런 탈북자들도 꽤 많잖아요. 네. 그리고 그 중국에서부터 이제 삼국을 거쳐서 베트남이나 그렇죠. 네. 올 때 그 열악한 상황 맞아요. 이거 우리가 자꾸 까먹는데 네. 그 죽기를 각오하면 그렇죠. 국제적인 해상 기준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런 데에 대해서도 우리가 경각성을 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거 어때요? 그 서해 탈북 MBC가 이제 얘기한 네네.
탈북자 성 폭행 문제. 성폭행 예, 관련. 예. 네, 저도 한번 요즘 시청에 한번. 예, 그거 해가지고 좀 시간을 좀 드리고 품을 들이더라도 네.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서 네. 여기 진실이 뭔가 네. 이렇게 됐으면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